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이 정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남양주 연결 구간도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의정부시는 지난 2024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양주 구간입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 별가람역을 잇는 3.2km 구간이 아직 연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남양주시가 사업비를 낮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8호선 연장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호선이 연장이 되면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이 되고 1호선의 복잡 완화와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GTX 신호선과의 연계로 경기 북부 광역교통체계 핵심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의정부의 교통망을 서울 동부권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와 남양주 주민은 물론 신규 개발 지역까지 포함해 약 20만 명 이상이 교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시가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에게도 인천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당시 병사들이 배삭 부담을 호소하자 SNS를 통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당선인도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천 섬 지역 근무 직업군인들도 백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업군인들에게는 연간 왕복 5회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는 3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시에는 인천에 주소를 둔 직업군인에게도 시민과 동일한 여객선 편도 1,5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장병의 경우 정기 포상 휴가 때 이용 여객선 요금을 전액 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 제조업체 175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전망치가 100보다 낮은 83을 기록해 인천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대비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기에는 대내외 경영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업종별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이 100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자제품, 통신,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 모두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경영부문 모든 항목에서도 부정 전망이 많았습니다. 인천상인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과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는 생존 경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다양해진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문자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재난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개정안에는 제명 변경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 판단 회의 절차 신설, 재난 문자 사용 이관에 인천시 교육청 추가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이나 원유 수급 등의 문화는 삭제하는 한편 대설과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 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출 판단 회의의 근거와 절차도 마련했는데요. 회의는 재난주간 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 발송 요청 단계로 진행하며 사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개최를 허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종류도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한 복지급여. 이용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지역화폐 앱이 더욱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상현 경기도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복지가 신청을 해야지만을 지급해주는 복지 신청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신청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 그 신청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 방법도 내가 원하면 부천페이로 바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 화폐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입자도 거의 1000만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1420만 명의 도민 중에서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 플랫폼이 아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이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입 절차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지 신청을 막상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복지를 신청해야 되는지를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다 읽어봐야 되죠. 더군다나 막상 맞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잖아요. 경고성 문구가 나옵니다. 잘못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 사이트 자체를 간다는 것은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간 사람들에게 잘못 신청하면 너 불이익을 받을 수라고 그냥 심리적인 압박을 주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복지라고 한다면 경기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경기지역 화폐 플랫폼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제안하게 된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고 경기지역 화폐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역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또 뭐가 좋아지냐?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그 공무원들은 직접 작성한 걸 가지고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기지역 화폐가 깔려 있으면 어르신 직접 오셨네요. 경기지역 화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업무가 엄청 줄어들게 되죠. 기술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기입하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건데 자동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동의하는 순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지라는 겁니다. 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극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9월 달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부터 경기지역 화폐 플랫폼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사업,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해보고
내년도에는 지금 도가 도민들께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가 한 40여 개 정도 되거든요. 한 11조 정도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반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암모니아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가스 차단과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가스 농도가 주민 대피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등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신발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84배 넘게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영유아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도 확인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모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pH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 구매 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지역 내 빗물바지 4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반은 빗물바지 토사와 낙엽 등 퇴적물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장마철 배수를 방해하는 장판과 고무 매트 등 불법 덮개를 수거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재난안전과 등 부천시 관련 부서와 자율방재단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부천시는 7월부터 3개구 야간 당직실을 폐지하고 시 당직실로 일원화하는 시구 통합 당직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행에 따라 당직 운영 인력은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8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통합당직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전체 민원 1,800여 건을 처리한 가운데 불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접수된 민원 10건 가운데 7건이 단순 문의나 부서이관 경우로 나타났고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10월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내년 1월에는 24시간 자동 응대하는 AI 당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적재함에 실려있던 종이박스에서 발생했으며 7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와 민관합동 자살 예방 전략회의를 열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0여 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생명 지킴이를 활성화하는 한편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외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양천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 15% 할인되며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결제하면 5% 페이백과 2,000원 할인 쿠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8%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상품권은 서울 페이플러스 앱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양천군의 땡겨요 가맹점 2,150여 곳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군은 올해 2월 1차 발행 당시 2억 4천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53분 만에 완판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발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계양산 등산로와 정상을 뒤덮었던 러브버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러브버그,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해와 같은 대발생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러브버그 사체가 쌓여 민원이 발생했던 계양산의 한 등산로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이곳엔 러브버그가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 중턱을 따라 정상을 올라가는 길에는 러브버그를 포획하기 위한 끈끈이 트랩이 곳곳에 보입니다. 산 정상까지 가는 길 내내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계양산 정상에서는 러브버그 일부 개체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더기로 때를 지어 산 정상을 점령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계양산 정상에는 대형 고공 포집기와 광원 포집기, 유인물질 포집기 등 다양한 방제 시설들이 벌레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관리당국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지의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는 드론 방제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피해를 교훈 삼아서 저희 군은 우리 인천시와 또 국립생물자원관과 산림과학원과 함께 총력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BTI 친환경 생물 제재를 살포를 하고 또 롤트랩하고 그다음에 대형 고공 포집기 등을 활용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27일 계양산 정상을 직접 찾아 러브버그 방제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선제 방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지역별 방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 단위의 방역망 가동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소음과 매연을 뿜어내며 달리는 디젤 열차는 늘 골칫거리였는데요. 경원선 연천 노선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열차가 도입됩니다. 열차가 달리며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물만 배출하는 이른바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와 덜컹거리는 소음.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발휘되어온 경원선 디젤 열차입니다. 친환경 철도 시대를 열어갈 국내 첫 수소 전기 열차가 경원선 연천 구간을 달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총 32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수소열차 실증 사업의 최종 노선으로 경원선 연천에서 백마고지 구간이 확정됐습니다. 이곳 연천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험 운행될 수소열차는 시속 150km,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존 디젤 열차를 대체할 이 수소열차는 각 차의 동력이 분산돼 중근거리 통근에 최적화됐습니다. 내년부터 약 1년간 7만 킬로미터 이상의 종합 검증을 마친 뒤 이듬해부터 실제 영업 운행에 투입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천역 인근 유휴 부지에는 수소 열차는 물론 수소 버스와 승용차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연천군은 성공적인 열차 도입과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되는 그 수소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가 아닌 그 다목적 수소 충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열차와 그리고 수소 버스 그리고 수소 승용차들이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열차와 별개로 버스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이 그 수소 충전하는데 필요한 그 진입로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더 확충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매연 대신 깨끗한 물만 배출하는 청정 수소 열차가 연천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친환경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